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에 달리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대전에서 남편과 어여쁜 아들과 신나고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웃을 일이 많아서 너무 좋지만 지금의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지옥 속에서 잠시 살다가 나왔습니다. 제 사연은 지금 시대에 일어날 일이 맞나 싶을 만큼 충격적이고 끔찍한 실화예요. 그럼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배경은 지극히 평범해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대전에 있는 한 대학을 나와 20대 중반부터 비교적 빠른 회사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비록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일도 잘 맞았고 월급도 제 수준에 딱 맞아서 오래 다니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한 회사에 몸담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15년이란 시간 동안 몇 명의 남자친구를 만나기는 했지만 평생 함께할 남자를 만나지 못해 40살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과 연애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저와 어울릴 만한 남자를 소개해준다 해서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상대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한눈에 봐도 저보다 한참 어려 보였거든요. 저 영찬 씨,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5입니다. 네? 그럼 저보다 5살이나 어리시네요. 혹시 제 나이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제가 유정 씨 사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소개시켜달라고 졸랐거든요. 아, 그런데 30대랑 40대의 만남이라 조금 그러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유정 씨,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늙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 연상연하 커플은 나이 들면서 더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겁니다. 영찬 씨는 저의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꿀 떨어지는 눈망울로 저를 예쁘게 봐주었습니다. 저는 연하남이라는 게 조금 걸리긴 했지만 연애를 해도 좋을 것 같아 그의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영찬 씨와 사귀기 시작했는데 성향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이전 남자친구들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온 남자 중 가장 남자답고 멋있어서 쉽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저희는 8개월 정도 연애를 꾸준히 잘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영찬 씨가 예고도 없이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그만 결혼하는 게 어때? 난 자기가 내 평생의 동반자가 확실하다는 걸 몇 번이나 깨달았거든. 겨, 결혼? 난 결혼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자기가 좋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다. 나랑 연애하면서 내가 자기 남편이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있기야 있지. 그런데 그건 상상뿐이었어. 자기랑 내가 결혼하는 건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많지 않나? 나이차도 그렇고, 자기는 집안도 좋고 회사도 대기업을 다니잖아. 난 집안도 직업도 지극히 평범하다고. 자기보다 많은 건 나이뿐이란 말이야. 이런 나를 당신 어머니가 받아주시겠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누가 집안을 보고 결혼해? 두 남녀가 좋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나이는 숫자라고 몇 번을 말해. 우리 엄마가 자기를 만나면 엄청 좋아하실 거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고민하지 마. 그러니까 유정아, 나랑 결혼해줘. 영찬 씨는 또다시 결혼하자는 말을 입 밖으로 내었고 주머니에 있던 반지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찌릿한 전기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영찬 씨가 제 운명의 상대라는 걸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고 왼손을 내밀어 반지를 받아들였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영찬 씨를 보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걔도 그럴 것이 빠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무사히 친정에서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고 4일 뒤 손에 땀을 쥔 채 예비 시댁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영찬 씨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셨어요. 아가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꽤 들어 보이는데. 마흔입니다, 어머님. 마흔? 허, 영찬이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5살이나 많았던 거야? 결혼은 젊은 여자랑 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엄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유정이 정도면 굉장히 동안이에요. 또 예쁘기도 엄청 예쁘잖아요. 아유, 내가 못 산다. 내가 3대 독자에서 아들을 꼭 날 신부를 데리고 오라 했잖아. 근데 이 아가씨는 아들은커녕 애를 낳지도 못하겠다. 엄마, 처음도 말을 너무 험악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40살은 청춘이라고요. 애 낳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애가 없으면 어때요? 이 아들이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한다는데.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사랑?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으냐? 몇 년 살아보면 금세 식는 게 사랑이야. 하여튼 난 늙은 며느리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봐라. 저는 예비시댁에 들어간 지 5분도 안 돼서 쫓겨나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찬 씨와 결혼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죠. 영찬 씨, 어머님이 완강하게 반대하시니 결혼은 없던 거로 하자. 난 자기랑 연애를 한 것으로 만족하니까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좋겠어. 무슨 소리야? 난 자기랑 헤어질 만큼은 눈꼽만큼도 없어.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어머님 반응 보니까 결혼은 힘들겠어. 괜히 나 때문에 모자지간에 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님 말씀 듣는 게 좋겠다고. 아니? 난 절대 자기랑 헤어지지 못해. 난 자기한테 내 모든 걸 걸었으니까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때 남자친구의 눈빛을 보았는데 진심으로 저와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잠시 기다려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저는 변함없이 연애를 하며 시어머니가 허락해주는 날을 기다렸어요. 끝까지 반대를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겠지만요. 그런데 2달 뒤 영찬 씨가 무슨 수를 썼는지 시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를 집으로 불러 식사까지 대접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의 말을 전했답니다. 어머님, 감사드려요. 부족하지만 영찬 씨 아내로서 헌신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내 아들이 자네가 아니면 죽어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때를 써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 그래도 이왕 결혼하게 된 거 잘 살아줬으면 좋겠네. 네, 누구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내 손자를 낳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신경 쓰도록 해. 네?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영찬 씨는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답니다. 신혼집은 남편의 회사와 가까운 곳에 마련했는데 시댁과도 가까웠어요. 시어머니를 자주 만날 것 같긴 했지만 과분한 남편과 결혼했으니 그 정도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신혼부부로 한 달 동안은 무척이나 달콤하고 행복했어요. 시어머니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셔서 몸도 마음도 편했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한 달이 지나자마자 저희 신혼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 이거 우리 아들이 잘 먹는 반찬들이니까 냉장고 넣어놔라. 네, 어머님. 잘 먹을게요. 그런데 너 아직 임신 소식은 없는 거니? 어머님, 결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무래도 네 나이가 많으니 걱정이 많이 되더라. 천천히 가질 생각 말고 무조건 빨리 가져야 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도 노산인데 나중에 되면 진짜 애 가는 게 힘들어질 거라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열심히 노력해서 꼭 예쁜 손자나 손녀를 안겨드릴게요. 손녀는 됐고 손자를 안겨주거라. 난 개집은 질색이야. 그리고 전에도 말했듯이 내 아들이 3대 독자야. 그 밑으로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겨버리니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
네, 알겠어요, 어머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우 노골적으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해봤는데 결혼 3개월 차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저희는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마음은 매우 급했으니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몸이 아주 건강해서 아이를 갖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하셨어요. 반면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술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라고 일러주셨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게 힘들었으니 그이는 술을 전혀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늘기만 했어요. 이에 시어머니는 아직도 임신을 못했느냐며 저를 심하게 압박하셨습니다. 예,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너 도대체 뭐 하는 애니? 내가 그렇게 보치했으면 서둘러서 아들을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 몸은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내 아들이 문제다 이 말이냐? 예, 남자가 술 좀 마신다고 해서 임신을 못하겠니? 그건 의사가 괜히 하는 소리란 말이야. 내 아들은 누가 뭐래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네 몸이나 관리해라. 한약도 좀 사서 먹고 임신에 좋은 운동 같은 것도 찾아서 하란 말이야. 네, 어머님, 알겠어요. 제 몸을 더 관리해서 꼭 올해 안에 임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제 몸이 늙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라고 우기셨고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달달 볶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임신에 좋은 한약을 남편 것과 같이 지어서 먹기 시작했고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몸 관리를 했어요.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저와 남편 모두 아이를 갖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며 노력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 하셨답니다. 하지만 6개월이 더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덕분에 시어머니의 막말은 더 심해지셨습니다. 예, 네 나이만 하나야. 도대체 언제 손자 안겨줄 거니? 어머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게 끝날 일이니? 아무래도 이 결혼 괜히 허락한 것 같다. 네가 늙어 빠져서 몸에 하자가 있는 거라고. 밭이 낡아 빠졌으니 씨가 좋아도 풀이 자라지 못하는 거지. 아유, 내 팔자야. 이러다가 손자 얼굴도 못 보고 세상을 뜨게 생겼네. 기분 나쁜 말에 계속 들었지만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모는 다에게 받는 게 맞다고 최면을 걸면서 말이죠. 시어머니의 인신공격은 계속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수위는 더 강해졌습니다. 예, 아직도니? 넌 내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스트레스 안 받니? 나 같으면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빨리 애를 가지도록 하겠다. 어머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요. 하지만 꼭 아이를 가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입은 살아가지고 말은 잘해. 하여튼 난 애 못 낳는 며느리 인정 못하니까 계속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고? 시어머니의 닥달에 매일같이 화를 사귀고 임신하려고 엄청 애를 쓰며 지내보았지만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도 임신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임신 테스터기를 박스로 구매해서 허구한 날 검사해 봤는데도 항상 한 줄만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은 욕을 먹어야 했네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인공수정을 해보는 게 어때? 뭐? 인공수정? 어머님이 매일같이 찾아서 닥달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빨리 임신하려면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요즘은 젊은 부부들도 인공수정을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 당신이 엄마 때문에 힘들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래, 우리 인공수정 해보자.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우리 집안이 조용해지겠지. 남편은
저희 힘든 점을 알고 있어서 제가 하자는 대로 인공수정을 결정했고, 며칠 뒤 병원에 가서 바로 인공수정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대를 하지 않아서 임신에 실패했을 때 큰 실망은 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처음부터 성공할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 시술 때까지 몸을 관리했죠. 몇 주 뒤 두 번째 도전하게 되었을 때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꼭 임신이 될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인공수정도 계속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5번이나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이 정도로 실패를 겪고 나니 저도 아이에 대한 미련이 무척이나 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말 이상하다며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며 하소연까지 했답니다. 저희 부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문제를 찾지 못했죠. 의사 선생님은 인공수정 말고 시험관 아기를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며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3번의 시험관 아기를 도전했는데 역시나 실패였습니다. 어느새 제 나이는 43살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엄청 미워하시고 비난하셨어요. 참나. 인공수정, 시험관 하기까지 죄다 실패했다고?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하니? 어머님, 죄송해요. 최선을 다해본다고 해봤는데 잘 되지 않네요. 잘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거지. 이게 다 네 몸이 늙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이래서 니들 결혼을 반대한 거라고. 안 되겠다. 아무래도 너희 둘 이혼하는 게 어떨까 싶다. 저는 이혼이라는 말을 듣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비록 아이는 없지만 남편과 둘이 사는 게 행복했는데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내려고 하니 기운이 하나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께 큰 목소리로 대들었습니다. 엄마, 이혼이 네 집 개 이름이에요? 그걸 아이 좀 못 나오면 어때요? 요즘 애 없이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어쨌든 난 애 없이 살아도 좋으니까 집사람 좀 그만 괴롭혀요. 이놈의 자식이 또 대드네. 넌 네 새끼 낳고 싶지 않니? 우리 집안 대가 끊겨도 상관없다는 거야? 네,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집사람만 있으면 상관없으니까요. 더 이상 임신 이야기 좀 꺼내지 마세요. 우리도 질릴 만큼 시도했다고요. 그리고 다신 이혼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알았다. 이혼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으마. 임신 얘기도 그만하도록 하지. 웬일인지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고분고분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를 그만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는지 몇 주 동안 임신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에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녁 함께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하더라고요. 임신하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건지 걱정을 안고 남편과 찾아갔죠. 그런데 시댁에는 시어머니 말고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와서 앉아라. 저녁은 나중에 먹도록 하고 일단 내 옆에 있는 아가씨부터 소개하도록 할게. 저희는 어리둥절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우리 집 대를 이어줄 거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대를 이어준다뇨. 아휴, 이런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 여자 보는 눈이 그 모양이지. 너희 두 사람이 이혼하란 말과 애를 낳으란 말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다른 대안으로 대리모를 구매했다. 브로콜을 통해서 가장 예쁘고 젊은 여자를 찾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하여튼 이 아가씨가 내 아들을 낳아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저는 혼이 빠져나간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 역시 너무 놀라서 말문을 잃었고요. 애들이 왜 이렇게 놀래? 애 하나 못 낳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네 마누라는 손자나게 글렀어. 인공수정을 100번 해도 못 날 게 뻔하다고. 영차에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쟤는 아이를 못 가져. 시가 문제가 아니라 파치 문제라서 백날 시도해봐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걸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니? 비싼 돈 주고 대리모를 구해왔으니까 안 된다는 말은 말아라. 그러자 남편이 무거운 입을 겨우 열었습니다. 엄마, 해도 너무하세요. 대리모라뇨.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닌데 뭐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집안처럼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집안들도 다 대리모를 쓴다고.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무리 손자가 보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대리모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해요? 진짜 독하시네요. 애가 또 눈에 불을 켜고 대드네. 하여튼 니들이 결정해. 이혼을 하든지 대리모를 통해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살지. 선택지는 2개밖에 없다. 니들 둘이 행복하게 사니 어쩌니 하는 말은 나한테 통하지 않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아라. 아이, 진짜 못 들어주겠네.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대리모나 애를 가는 건 어처구니가 없고. 저 엄마 그만 보고 살겠어요. 자기야, 나가자. 더 들을 것도 없고 우리가 선택할 것도 없어. 여전히 저는 혼이 빠져 있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남편 손에 이끌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나오지 못해 며칠 동안 집에서 끙끙 앓았답니다. 남편은 절대 대리모를 받아줄 마음도 없고 시어머니와도 연을 끊겠다고 하며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이는 진짜로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는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대리모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았답니다. 그제야 저는 안심하게 되어서 남편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저희 인생에 배제하니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더라고요. 마치 처음 연애했을 때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기야, 전에 봤던 대리모 말이야. 대리모? 갑자기 그 여자 이야기는 왜 꺼내? 다 끝난 일 아니었어? 그랬었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랑 인연을 끊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혼자서 몇 번 찾아뵀어. 그리고 엄마 말대로 대리모랑 인공수정을 했는데 며칠 전에 임신했다고 하더라. 미안해. 저는 억장이 무너져서 바닥에 쓰러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 말씀대로 대리모를 통해 자식을 낳겠다고. 미안해, 자기야.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었어. 내가 나서지 않으면 당신과 엄마 사이는 영원히 좁힐 수 없을 거라고.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그러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 했니? 내가 어떻게 자기랑 이혼을 해. 자기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날 끝까지 믿어주면 안 될까? 그이가 제 손을 잡으려자 뿌리치면서 말했어요. 나 지금 모든 게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날 좀 내버려둬.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 마음이 그이에게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리모를 직접 만나봐야 어떤 결심이 설 것 같아 시댁에 찾아가기로 했죠. 이윽고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는 대리모를 보게 되었는데 심장이 철렁하고 주저앉더군요. 너 왔니? 예. 우리 아들이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해서 손자를 보게 생겼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들이라고 했다. 내 말대로 하길 잘했지? 네, 참 잘하셨네요. 아주 좋아 자지러지겠어요, 어머님. 뭐야, 너 지금 비꼬는 거니?
네가 제때 임신했으면 내가 이 같은 짓을 했겠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생판 모르는 여자를 들여 아들을 낳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인연이 하자있는 불량품이어도 며느리를 계속 받아주려고 했더니 시애미한테 이따위로 나와? 저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싱글하게 웃고 있는 대리모가 너무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강수를 두었죠. 난 대리모가 낳은 자식 못 키워. 나랑 둘이 멀리 떠나서 살든지 아니면 이혼하도록 해. 자기야, 그러지 말고 좀 참아. 당신 지금 감정적으로 나가고 있어. 일단 앉아서 화 좀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자. 아니, 이런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그러자 싱글벙글 웃고 있던 대리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우리 아이가 놀라겠네. 이봐요, 늙은 아줌마. 임신 못하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이혼하려면 해요. 그럼 내가 오빠를 처치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어머님. 아이고, 물론이고 말고 나는 너처럼 어리고 예쁜 며느리 원했었다. 정말요? 고맙고 사랑해요, 어머님. 대리모가 꼴값에 떠는 걸 보자 화가 솟구쳤습니다. 뭐? 참, 기가 막혀서. 야, 이년아. 넌 돈 받고 애나 낳아주고 쫓겨날 신세야. 과연 그럴까요? 우리 뱃속의 아기는 인공수정이 아니라 자연 임신을 한 건데요? 또다시 충격을 받은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연 임신이라니? 설마 당신이? 미안하게 됐어. 당신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왕이면 자연 임신이 좋겠다 싶어서. 저는 분노에 따기는 날렸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 자기야, 흥분하지 마. 이건 어디까지나 아이를 낳으려고 할 결정이라고. 다시 남편의 따기를 올려치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인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감히 귀한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아야죠. 그리고 저 더 이상은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혼 소송에서 제가 받은 충격과 상처를 보상받을 거라고요. 어이구, 그러셔? 야, 잘 생각했다. 나도 너처럼 늙은 년보다 얘처럼 젊고 예쁜 며느리가 훨씬 좋다고. 그리고 이혼 소송을 귀찮게 하지 마라. 네가 덤비면 나도 변호사 팀을 꾸려서 반박할 거니까. 그냥 조용히 위자료 받고 나가는 게 좋을 거다. 네가 원하는 만큼 줄 테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혼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어 시어머니께 위자료로 신혼 아파트와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2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죠. 그래. 그 정도면 떨어져 나가겠다는 거지? 손 잘해보게 생겼는데 그만한 돈은 못 쓸까봐? 좋다. 원하는 대로 줄 테니 바로 이혼도장 찍고 나가라. 그 말을 듣고 시댁에서 나오는데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먼저 이혼 결심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뒤 남편과 가정법원에 찾아가 남남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팔고 위자료로 받은 돈에 더해 으리으리한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죠. 그리고 냄새 고약한 똥을 밟았다 치고 시모와 전 남편 그리고 대리모 생각을 지우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나 사귀게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이혼남이었는데 좋은 사람이어서 연애를 하게 되었죠. 1년 반 동안 다시 찾은 행복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와 늦은 밤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자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답니다. 바로 전 남편의 대리모였죠. 혼자가 아닌 옆에는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대리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뒤를 쫓아가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두 사람의 목적지는 모텔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전 남편에게 전송해 주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고맙고 미안하다는 답장을 했답니다. 작은 복수를 하나를 한 것 같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복수를 하겠노라 생각하며 남자친구와 돌아갔네요. 그리고 2주 뒤에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한 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야, 그동안 잘 지냈어? 자기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왜 네 자기냐? 아, 미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아니? 나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괜한 짓거리 하지 말고 꺼져. 새로운 남자? 벌써 남자를 사귀는 거야? 너 진짜 웃긴다. 너는 나랑 결혼 생활 중에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가졌어. 그렇긴 하지. 어쨌든 모두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자기야, 얼마 전에 내 마누라, 아니, 대리모가 바람 피우는 장면 보내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그 여자가 얼마나 문란한 여자인지 알게 되었다니까? 흥신소에 의뢰해서 뒤를 캐봤더니 글쎄 만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 너무 더럽고 불결해서 헤어졌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 여자가 나가는 거로 끝이 났지. 그러셨어? 그거 아주 재밌네. 젊고 예쁜 며느리 들어왔다고 좋아하던 당신 엄마가 충격을 받았을 테니 내 기분이 아주 좋은걸? 그 여자 내보내는데 돈 꽤나 썼겠다? 말도 마. 그 여자가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돈이 몇 억이 넘어. 아들을 낳고 1억 받고 자기 친정에 써야 한다고 1억까지 받아갔지. 그뿐만 아니라 생활 소비가 어찌나 심하던지 집안 기둥을 뽑을 기세였다니까. 그래도 내 아들을 낳아준 여자라 참고 살려고 했는데 당신 덕분에 문란한 여자라는 걸 알게 되자 더는 같이 살지 못하겠더라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에게 큰 타격이 간 것 같아 또 한 번 속이 뻥 뚫렸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그게 다야? 그럼 그만 가봐. 아니야. 자기야, 할 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뭔데 빨리 말해. 나 남자친구랑 데이트 있어서 가봐야 돼. 그러자 전 남편은 다짜고짜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기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난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어.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 대리모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야. 나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당신이 내 전부라는 걸 매일같이 깨닫고 있다고. 전 남편의 말을 듣고 따기 한 대를 내려쳤습니다. 야, 정신 차려. 이미 배는 떠났다고. 내가 미쳤다고 너랑 다시 합치겠니? 네 새끼를 나더러 키우라고. 너 꿈이 아주 야무지구나. 잘 들어. 난 너희 모자가 불행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야. 죽는 그날까지 증오하면서 살 거란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가서 불행하게 살아. 그게 날 위한 길이니까. 그리고 저는 등을 돌려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자기야, 제발 그냥 가지 마. 날 버리지 마. 그렇게 전 남편과 전 시모의 인생에 흠집이 가게 되어서 기분이 들뜬 채로 며칠을 보냈어요.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 있길래 왜 이리 많이 묻느냐고 물어봤는데 괜히 전 남편을 만났다고 하면 언짢아 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3주 뒤에는 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 핸드폰으로 전 남편이 시어머니의 부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슬픔과 안타까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을 보고 비웃어줄 생각으로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전 남편은 갓난쟁이를 안고 쓸쓸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자기야, 와줬구나. 고마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당신 엄마 영정사진에 대고 비웃어주러 왔으니까. 난 절을 올리지 않을 거니까 괜히 일어날 것 없어. 남편은 제가 그런 막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에 대고 시어머니에게 비난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절 미워하고 괴롭히시더니 이렇게 가셨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찾아가서 욕이라도 한 사발 해줄 걸 그랬어요. 참 인생 거지 같네요. 전 어머님의 명목을 빌어주지 않을 겁니다. 저승이 있다면 꼭 지옥으로 가서 벌 받고 사세요. 그렇게 응원을 꺼냈더니 눈물이 저도 모르게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잠시 울고 나서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쩌다 돌아가신 거야? 어디 아픈 데 있으셨어? 아니,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게 무슨 말인데? 자세히 말해봐봐. 전 남편은 갓난쟁이 아들을 안은 채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는 무척 기뻐하셨어. 손자를 24시간 돌봐주셨지. 대리모임 마누라는 아들을 낳았으니 할 일을 다 했다면서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 집구석을 거짓골로 만들면서 말이야. 그런데도 엄마는 당신의 손주를 낳아준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하시면서 지내셨어. 그런데 지난번에 마누라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헤어지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 무슨 문제? 어차피 어머님은 손자만 있으면 상관없잖아. 그렇긴 하지. 그런데 마누라가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니지 않는 데다가 내 아들이 나와 너무 닮지 않아서 수상함을 느끼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어. 그리고 결과가 진짜가 아닌 거로 나왔지. 엄마는 그 검사지를 보는 순간 정신을 잃고 마셨는데 119에 실려가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 당신의 손자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는 게 큰 충격이었던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안 되셨네. 그래도 어쩌겠어. 뿌린 대로 거둔 셈이잖아. 안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대리모를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지금 안고 있는 애기를 계속 키울 셈이야? 그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군요. 얼마나 착잡한지 표정에 다 드러났답니다. 그 대리모한테 연락을 취해봤는데 닿질 않아. 그래서 고소장을 날리려고 해봤는데 미국으로 날랐다고 하더라. 웃기는 년이네. 누군지 모를 자식을 당신한테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 그래서 이 아들을 내 호적에서 파볼 생각을 했는데 입양아가 아닌 이상 어려울 거라네. 이번에 처음 알았지. 또 보육원에 보내려고 해봤는데 요즘은 조건이 까다롭대. 내가 생계가 곤란한 것도 아니고 집도 없는 게 아니니 조건에서 배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당신 혼자 키우기로 한 거야?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애 엄마가 다시 돌아와 아들을 데려가지 않는 이상 내 아들로 키워야 할 것 같아. 전 남편의 상황을 모두 알게 되자 저는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답니다. 아주 꼴 좋다. 대리만 아들에서 이 사달이 나다니. 진짜 코미디 영화가 따로 없다고. 마음껏 웃어. 나와 엄마가 당신한테 한 짓은 용서받지 못하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 다행이다. 전에도 말했지만 당신의 가족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했지. 나 지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마음 같아선 여기서 파티라도 즐기고 싶은데 조문객들 눈치가 보이니까 마음속으로만 즐기도록 할게. 그럼 누군지 모를 자식 잘 키우면서 살아봐. 이 등신 머저리야. 제가 실컷 비웃어주자
전 남편은 눈물로 흘리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규정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건 불가능한 거네? 당신이 내 곁에 와주면 좋겠어.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꼴값 떨고 자빠졌네. 네 눈엔 내가 모질로 보이냐? 너도 너지만 미쳤다고 남의 새끼를 키우면서 살겠어. 이 멍청아. 그러게 왜 몹쓸 짓을 저질렀니? 아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서 뭐 하겠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팔자련히 생각하고 남은 인생도 계속 망치면서 살아봐. 아마 지옥이 펼쳐질 거야. 그렇게 마지막 말에 남기고 돌아서자 전 남편은 오해를 하며 제 이름을 불렀는데 절대 뒤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온 저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는지 웃음이 끊이지 않고 나왔어요. 묵혀있던 감정이 모두 웃음과 함께 증발하는 것 같았네요.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해줘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이와 예비 시부모님은 이세는 없어도 상관없다며 저를 아내와 며느리로 받아주셨죠.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제 나이 45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사실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터기를 사용해 봤더니 2줄이 나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틀림없는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지나온 과거에 임신 때문에 그토록 고생해서 그런지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폭풍 오열을 했답니다. 어찌나 많이 울었던지 의사 선생님이 당황해서 저를 달래려고 고생하셨어요. 이듬해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을 낳게 되었고 남편과 세 식구를 이루어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제 나이는 40대 후반에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 녀석은 제법 많이 커서 예쁜 짓과 미운 짓을 골고루 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임신 못하는 제가 겪었던 일을 몇 자 적어봤는데요. 이 모든 게 거짓말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요즘도 대리모가 존재하고 있답니다.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임신이라는 축복을 받은 저를 보시며 임신 못하는 며느님들이 힘을 내시면 좋겠네요. 누구에게나 기적은 찾아오는 법이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할게요.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